마치 광부가 광물을 캐듯이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비가 좋으면 그럼 더 많이 캐겠네요. 탈중앙화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채굴이 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해도 수수료에 의해서도 견제될 수 있다. 별개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최용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블록체인 쭉쭉쭉 함께 하겠습니다. 네, 드림플러스 블록계획의 뉴페이스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계 황태자 크로스앵글 공동대표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 김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촬영 이후에 옷을 좀 쫙 한번 이렇게 개미처럼 검은색으로, 그리고 또 블록체인, 그쵸. 비트코인 이렇게 비를 쫙 해가지고 좀 하나 맞췄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또 가슴을 한번 쫙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요즘 미래 세대들은 BT로 통한다. 그래서 투자는 BTC, 블록체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BTS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제가 신기가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실 하나자산운용의 아이돌 아니십니까? 마음만은 BTS인데 저희가 여기서 또 춤을 안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다이너마이트의 춤 짧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스킨을 좀 이렇게 바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동작이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고 산뜻하게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번 시간에 두 대표님께서 블록체인의 개념을 아주 촘촘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코인의 역사 길지 않지만은 또 그 사이에서 온갖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흔히 이제 하드포크라고 하는 코인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념 싸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드 포크요? 막 딱딱한 포크 이런 거 아니죠? 네, 거의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 하드포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포크를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방향을 아예 바꿔서 이제 다르게 가는 건데, 기존에 잘 돌아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드포크를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념적인 것도 있고요. 너무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한다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맞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합의 방식을 바꿔보자.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바꿔보자 등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드포크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비유를 해보자면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에서는 한 명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제3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A가 통치하는 나라, B가 통치하는 나라로 그냥 쪼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고 나라가 쪼개지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죠. 정책도 바뀔 수 있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리지널 네트워크와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네트워크로 떨어져 나가는, 특정 블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현상을 하드포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라떼는 이걸로 좀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본관이 경주입니다. 경주에 최 씨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아버지부터 쭉쭉 올라가서 그럼 조상들이 거의 그 최치원 할아버지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치원 할아버지 1대1에 3대 내려오다가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면, 나는 지금부터 전주채 시작했어. 이렇게 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드포크로 이해해도 됩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풍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집안까지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죠. 우린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 네, 우리는 가족들끼리 반말하겠다. 서준 대표님,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이렇게 좀 드는 것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개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거의 강압 적인 질문 아니었나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요? 답을 정해놓고 따라만 와라. 어쨌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적. 구독. 비트코인에서 일어났던 하드포크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빠르게 그 컨퍼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확실하게 내가 전송했다라는 기록이 블록체인에 반영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도 진화를 하자. 사실 오리지널 비트코인에는 이런 컨트랙트를 넣을 수 있는 그 OP 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오리지널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중간에 없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비트코인의 개발자 그룹과 비트코인을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확장성 있는 소스 코드까지 담을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진화시키자라는 그룹 사이에서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BCH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한번 비트코인이 하드포크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BCH 진영을 앞장섰던 유명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는 빈메인이라고 하는 최대 그 채굴기를 만드는 중국 기업의 창업자인 이제 우지한,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전도사, 비트코인 예수라고 한때 불렀던 이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생겼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로저버라고 하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그 사토시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다 같은 한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들끼리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록 사이즈를 더 극단적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얼만큼 확장할지에 대한 의견도 또 달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한번 또 쪼개져가지고 BCH 진영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가 사토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토시의 진짜 비전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줄여서 BSV라고 하는 체인으로 또 BCH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 계열로는 그 세 개가 가장 유명할 텐데, 재미있는 거는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쪼개지다 보니까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쪼개진 비트코인까지도 다 받게 됩니다. 그럼 오리지널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네요, 그럼. 그렇죠. 사실 나머지 사람들도 쪼개진 거에서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BCH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을 팔아서 더 BCH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어떤 게 올라갑니까? 오리지널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쪼개지기 전에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쪼개지면은 사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지갑에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두 개의 에셋을 가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마케팅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난 원래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이후부터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까지 가지게 된다. 사실은 이거 자체가 원래 뿌리는 한 가닥이었는데 더 쪼개지면서 뭐 왠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액면 분할하고는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비트코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래의 비트코인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의 아류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부각을 나타냈던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대세인데 정리 잘하는 학생 이런 느낌 아닌가요?